미디어 뉴스 전미소 기자, 내가 처음 프리다 칼로의 삶에 관한 글을 접했을 때 딱 떠오르는 형용사가 있었다. 그의 삶을 키워드화한다면 그로테스크가 아닐까. 내가 그의 가치관을 온전히 이해하기 전에는 그 어느 인생도 이토록 괴기하면서 부자연스러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프리다 칼로 그녀는 누구인가? 프리다 칼로는 1907년 멕시코에서 출생했다. 칼로는 6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보기 드문 총명한 학생으로 자라났다. 본격적인 비극은 칼로가 18살 하굣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그녀는 이 사고로 9개월간 전신에 깁스를 한 채로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발이 묶여 자유가 양손에만 있었던 칼로가 할 수 있던 것은 오로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필생의 예술적 주제가 오로지 자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자화상을 남기게 된다. 프리다 칼로 하면 그의 배우자인 디에고 리베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디에고는 칼로보다 21살 연상인 멕시코의 저명한 벽화 화가이다. 칼로는 나의 평생 소원은 단 3가지 디에고와 함께 사는 것,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 혁명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디에고를 무척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의 두 번째 비극은 어김없이 들이우는데 디에고의 여성 편력으로 인한 불행한 결혼 생활이다. 그녀는 일생 겪은 2개의 심각한 사고, 16살 때의 교통사고, 디에고의 외도를 비교하면 디에고가 더욱 끔찍했다고 말했을 정도로 정신적 외상을 겪게 되었고, 교통사고로 인해 망가진 몸 상태가 더욱 악화하여 향년 4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프리다 칼로의 LT, 더 우운디드 디어 상처 입은 사슴 GT 칼로가 남긴 143점의 작품 중 무려 55점이 자화상이다. 르네상스 작가인 보티첼리 그림에 등장하는 여인을 연상시키는 유럽풍 옷을 입고 있는 첫 자화상부터 디에고와 결혼한 후 자신의 멕시코 혈통에 대한 자긍심이 표출하기 위해 대화나 전통의 상을 입고 있는 자화상이 있는가 하면 디에고와의 파경 이후 암담하고 우울한 눈빛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애처롭게 하는 자화상까지 무척이나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나는 칼로가 자신을 사냥감인 사슴으로 표현한 자화상이 인상 깊었다. 온몸에 화살이 꽂혀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칼로의 얼굴에는 아파하는 기색 없이 평온하고 고고한 이미지를 주는 것에 의아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작품의 중앙을 보면 한 마리의 사슴이 있다. 그러나 신화에서나 볼 법한 인간의 얼굴을 한 사슴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프리다 칼로의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짙은 눈썹 호수같이 깊은 눈동자 그리고 거뭇한 약간의 수염이 그려진 것을 미루어 보아 우리는 칼로임을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다. 클라우디아 바우어의 책 LT 프리다 칼로 GT를 통해 멕시코 아즈텍 신화에서 사슴은 오른발을 상징하는 동물임을 알 수 있었는데 나는 이 대목에서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다. 왜냐하면 칼로는 소아마비로 오른쪽 발을 평생 절룩거리며 불편하게 살았고 교통사고 이후에는 합병증이 발생해 결국 사망하기 1년 전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다는 그녀의 생애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운 신체를 지닌 채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이 안쓰럽게 다가왔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숫자 9는 매우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슴 칼로의 몸에 꽂힌 화살의 개수 9 사슴 칼로의 입장에서 오른편에 놓인 나무의 개수도 9 심지어는 머리에 달린 뿔의 개수마저도 9이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나는 치밀하게 계산된 칼로의 의도라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숫자 9은 아즈텍 신화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숫자였다. 또 사슴 전면에 놓인 부러진 나뭇가지를 주목해보자. 멕시코의 전통적 장례 절차에는 죽은 이의 무덤에 부러진 나뭇가지를 놓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과 점점 가까워지는 죽음을 예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의 후면에는 전면의 어두운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넓고 청량한 바다와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벼락이 내리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나는 칼로의 삶이 그 자체로 맑은 하늘의 날벼락 같다는 생각을 했다. 굳이 칼로가 아니어도 인간이라면 누구든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간다. 그 속에서 뜻밖의 행운을 얻기도 예기치 못한 불행을 안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칼로는 장애 교통사고 남편의 외도 믿었던 친동생의 배신 3번의 유산 어머니의 죽음 등 하나로도 버거운 것들을 죄다 품에 끌어안고 살아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예술가 혁명가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얼마나 강인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강인한 모습은 사슴 칼로의 표정과 그림 왼쪽 하단의 운명을 뜻하는 카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처가 심해 피가 흐르고 있지만 평온한 그녀의 표정과 자신에게 주어진 끔찍한 고통들이 운명임을 자각하고 삶의 일부로 인정해낸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칼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스스로 견디어내는 방법을 찾아 현재까지도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들을 세상에 선물했다. 이것이야말로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프리다 칼로가 우리에게 주는 용기에 대하여 프리다 칼로 이름은 처음 들어봤지만 마주한 자화상은 결코 낯설지 않았다. 몇 년 전 SNS를 구경하던 중 수치로 그을린 듯한 갈매기 눈썹의 여성을 보고 신기해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깊은 눈동자가 나를 현혹했고 이 작가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작품들은 잔인하고 우울하고 기괴했다. 그것이 칼로가 주는 첫인상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생애를 공부하고 다시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오히려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정면으로 내면의 우울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감없이 캔버스에 기록했다. 희망찬 미래를 자꾸만 앗아가는 불행의 저항이라도 하는 듯이 그녀는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도 붓을 놓지 않았다. 칼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들이닥쳐도 자아를 표현하는 길을 이탈하지 않을 용기를 주었다. 이것은 프리다 칼로가 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남기고 간 최고의 선물일 것이다.